자, 오늘의 뉴스점 오늘 뉴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시의 혁신도시 관련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지난달 말일이었죠. 이제 부산 혁신도시 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었고요. 용역 종료와 함께 2차 종합발전계획도 이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혁신도시가 뭐 완성된 부분은 아니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산업은행 이전 확정 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제 염두에 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부산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서 뭐 높은 정주율 또 이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혁신도시 중에는 이제 성공적인 그런 모델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계획은 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이제 되는 법정 계획이긴 한데요. 일단 총선 이후에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부산시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부산만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발전 계획이 담겨져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일단 향후 5년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혁신지구 내에 270개의 기업을 입주시키겠다. 또 3,0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지역 인재 채용률을 37.2%까지 높이겠다. 또 정주환경 만족도가 지금 한 73.2%? 요 정도 되는데요. 요걸 76%까지 이제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5개 분야도 보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정지 여건 개선, 또 스마트 시티 구축, 또 지역 인재 양성과 상생 발전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의 혁신도시는 지금 3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릉은 문현지구고 그렇죠. 또 이제 해양수산은 용도 동삼지구, 또 영화 영상 분야는 센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뭐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완성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역 발전의 축 역할을 사실은 이제 혁신도시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전 방향을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상생 발전, 또 지역 인재 육성 이런 곳으로 정한 것은 뭐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이제 혁신 지구별로 창업 기능을 강화해서 아시아 대표적인 창업 도시로 육성한다 이런 구성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부산시가 뭐 산학연 또 지산학 뭐 이렇게 해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성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도시와 함께 활성화시키기 위한 좀 내실 다지기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성과를 내는 작업들도 같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성공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리적으로나 뭐 정주율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 이전 과정에서 보면은 막연하게 뭐 지방이다 이런 인식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제 보도 보니까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2030 뭐 이렇게 퇴사율이 높다는데 그건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의 이탈률은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깝깝함 뭐 이런 것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민간 기업들이 돈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서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수도권 일극주의 이게 서울 빼면 다 지방이다. 뭐 혁신도시가 아무리 좋아도 뭐 지방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 극복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혁신도시를 축으로 해서 지역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계 구축도 해야 되는 거고 국가적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일이었던 걸로 보고 또 그렇지만 이제 한계는 또 지방마다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됐던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또 그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번 종합계획에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동방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이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시가 함께 역량 개발이나 기업들을 발굴하는 이런 노력들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 지방 이전에 대한 불만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 기관이나 산업 발전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쨌든 좋은 기업 뭐 부산이 1,0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좀 돼야 되고 정부 정책에도 반드시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은 백스코 정전 네. 사태입니다.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에서 지난 주말에 국제 전시회 하고 있었는데 정전이 났다고요? 예, 지난 주말 백스코에 뭐 주말 되면 백스코 행사 워낙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네. 특별히 이제 18개국의 바이어가 찾은 뭐 부산 최대의 의료관광 전시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행사를 앞두고 리허설 중에 이제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참가업체의 초음파 기계가 또 고장이 나서 실제 체험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가 이것도 취소되는 그런 또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주말에 계속 더 낮에 더 덥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찜통 속에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관람객은 물론이고 바이어들의 불만도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백스콘이 현재 1, 2 전시관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날 정전은 1 전시관 전체가 정전이 되었고 네. 정전 시간도 무려 8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그러니까 주말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홀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이 네. 진행이 되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 국제의료 관광 컨벤션 또 제20회 부산 국제 음식 박람회는 이게 9시 50분쯤 됐더라고요, 정전이. 예, 그래서 예. 이제 8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행사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정전이 났으니까 이게 행사를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혼란이죠. 김동현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예.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피해가 사실상 카운트하기는 좀 단순히 뭐 숫자로 카운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굉장한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백스코 정도의 시설이라면 정전됐어도 이제 비상 발전하면 그렇죠. 되는 예. 거잖아요. 의뢰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 장원치 8분, 뭐 10분여 정도까지 정전이 됐다는 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게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백스코 측에서는 이제 과전류 현상, 그러니까 행사가 좀 많았겠죠. 근데 예. 과전류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오면서 정전이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전시관 에어컨 미가동은 정상적으로 이제 비상 전기를 예비 전력을 발동을 하면 이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네, 공급이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이렇게 에어컨 가동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정전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지난해에도 한 30분 정도 정전이 돼서 행사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긴 예.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는 또 정전 사고뿐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의 또 누수 현상 때문에 또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예. 주차 차단기도 고장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차단기 하나가 고장 나니까 또 차량이 정체돼서 거기 또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 업계에서는 일단 백스코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그러니까 백스코가 바로 주최하는 이런 행사들이 유치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적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필요한 시설 관리라든지 또 시설을 보강하는 데는 소홀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백스코가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1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시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또 가격 경쟁력이 그렇다고 굉장히 좋으냐 그 부분도 좀 아닌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시설 운영 면에서 근데 그 시설 운영 면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경쟁력을 거의 잃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종합적인 땜빵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스 산업이 좀 활성화되려면 시설도 좋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그걸 운영하는 인재와 업계의 경쟁력도 중요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 사업까지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곧 3전 시장이 이제 건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관리해야 될 전시 시설이 늘어나면 이게 수익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늘 백스코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면 수익률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가 이제 몰아주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또 부산시가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부산의 대표적인 전시 시설로 부산이 아니죠.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이렇게 네. 발전하려 그러면 사실 최고의 시설 관리 또 운영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운영하려 그러면 지역의 마이스 업계도 사실 경쟁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부산을 보면 부산보다도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업체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같이 이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지난달에 제가 서울 행사 때문에 DDP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비슷한 행사를 부산 백스코에서도 해봤고 이제 DDP에서 했는데
이 시설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도 안 되는 데다가 가격 경쟁력에서도 그쪽이 훨씬 더 조건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부산의 백스코 경쟁이 있겠나 했는데 또 이런 사고까지 나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부산에도 이런 시설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게 거의 독과점 형태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미래 경쟁력에도 치명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들고 어쨌든 백스코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그냥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네. 지역의 업계들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냥 뭐 버티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쇄신하는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가덕 신공항 건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시가 지역 항공 인력 육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한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가덕 신공항 건설과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항을 운영할 지역 인재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데 이제 자원 확보가 인적 자원 확보 필요한 거죠. 특히 이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뭐 단순히 항공기 정비뿐만 아니라 공항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군 또 산업군들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에 맞는 인력 충원 역시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산시에서도 지난 5일에 지역 항공 분야 인재 양성 또 항공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력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없고 또 단연간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신공항 관련 내년 국비 확보가 일단 뭐 국회를 통과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미래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은 뭐 좋다 이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부산 항공고등학교 설립할 예정이고 또 지산학 협력을 통한 특성화학과 신설 같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 이제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이 준비 단계부터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사실 이제 서부산 공업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이제 부산 항공고등학교로 이름도 바꾸고 이제 특성화의 성격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보니까 항공정비과, 항공기계과, 항공전기전자과 이제 세 개과의 96명의 이제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또 부산에 이제 항공 관련돼 있는 뭐 전문 대학도 있고 또 이제 뭐 신라대도 있고 부산 외대에도 이제 그 스튜어디스를 이제 양성하는 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도 이제 취업 연계형 교육기관 구축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각 대학들마다 이제 주요 기업과 이 취업 연계형 학과 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맞는 취업 연계형 그 학과를 만든다는 하는 건 좋은 부분들이고요. 일단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와 이제 현실화를 위한 점검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외에도 이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신경 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계획이 아니고 이행이다, 실행이다 이런 점에서 신공항을 축으로 한 이 생태계 구축, 특히 물류산업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공항이 안 세워지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뭐 공부는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타임 테이블대로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2029년에 개항.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엑스포가 좀 사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포가 11월 달에 유치가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정부는 2029년에 조기 개항을 하겠다. 못 바꾸는 있는데 기본 계획은 또 연말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신공항 건설이 뭐 무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람 다 뽑아놓고 인력도 구성해놓고 했는데 정작 취업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계류 중인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 설립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인 건설 운영 계획과 이행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대한 어쨌든 신공항 건설의 변수를 좀 줄여서 신공항의 조기 개항 그리고 인재 양성 이런 또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좀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